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6월 11일 방송입니다. 우선 최근 미국 증시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여름 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투자 심리는 그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지금부터는 단기적 조정이 있을 때마다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려가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본격적인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미국 증시 박앤세의 기간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예전 가격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지금부터라도 단기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미국 증시의 상승장 초입 구간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올 여름 기간 동안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의 기회를 살려나간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QUBT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사기 혐의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목할 만한 큰 계약 건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매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계약들을 최근 성사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1분기 실적은 여전히 실망스럽고 미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의 가능성이라고 하면 다른 양자주와 기술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포토닉스 광자 기술에 기반한 양자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포토닉스 광자 기술과 양자 기술에 대한 융합은 컨티넘을 제외하고는 QUBT 퀀텀 컴퓨팅 정도만 상용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실적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무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종목이고 그런 만큼 무리한 투자는 삼가해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먼저 QUBT 퀀텀 컴퓨팅 내용을 정리하고요. 이어서 최근 소식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QUBT 소식 중에 가장 주가에 긍정적이었던 소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애리조나주 템피에 위치한 퀀텀 포토닉스 칩 파운드리 준공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애리조나 파운드리가 사실은 파운드리가 아닌 실험실일 뿐이고 회사가 공장이 아닌 실험실을 제조시설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공격성 소문, 그리고 많은 의심을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외연 확장이 기대가 되는 소식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5개 회사로부터 사전 주문을 받기도 했고 파운드리 건설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영업에 따른 주문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파운드리는 TFLN 포토닉 칩 제조를 전문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미 사전에 샘플 수준의 양산과 납품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장의 양산 능력과 물류 그리고 운영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기반을 잘 다져나간다면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초에는 샌더스티디와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존스홉킨슨 대학 라이다 기술 계약에 이어서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하고 라이다 기반 양자 광자 진동계 장비 구매 주문을 확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추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계약 규모는 40만 6천 달러라고 하고요. 2026년 5월 31일까지 나사 랭글리 연구센터와 함께 우주 라이다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QUBT 디렉3를 사용해서 태양광 소음을 측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하기도 했었고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친환경적이고 비용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기능을 갖춘 특수 제작 컴퓨터를 모 자동차 회사에 매각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QUBT 퀀텀 컴퓨팅의 측정 기술과 양자 컴퓨터 제작 능력을 보여주는 소식이었고요. 회사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위의 소식들로 어느 정도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소식들도 업데이트를 하면요.
최근에 이 회사 CEO 윌리엄 맥겐 박사가 은퇴를 하면서 새로운 CEO인 위핑황 박사가 임시 CEO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부임 이후에 최근 열린 JP 몰건 큐비 시리즈 채팅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소식으로는 6월 27일에 러셀 지수 연간 재구성이 종료되면서 퀀텀 컴퓨팅이 러셀 3000 지수와 소형주 러셀 20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러셀 3000 지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상장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 3000개가 포함된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셀 2000 지수는 소형주에 국한된 러셀 3000 지수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순위를 매년마다 재조정하고 재구성하게 되는 지수인데요. 지수 멤버십은 1년 동안 유지되고 관련한 성장 지수나 가치 지수에 자동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지수에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이 이 지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당연히 자금 확보도 이전보다는 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양자 사업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소식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QUBT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39,000달러로 컨센서스 추정치인 30만 달러를 크게 밑돌았고요. 작년 4분기보다도 줄었습니다. 2024년 1분기 27,000달러보다는 44% 증가하긴 했지만 매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UBT가 최근 5개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주문과 매출이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대학과 설계회사 주문이어서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애리조나주 템피에 있는 퀀텀 포토닉스 파운드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매출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보통주 공모를 통해서 2025년 3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을 1억 6,600만 달러 확보하면서 그동안 파운드리 건설로 커졌던 재무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고요. 사기 사건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만큼 이번 실적 발표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나사와의 계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자와 포토닉스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기술의 차별화는 있는 만큼 2분기부터 조금이라도 개선된 실적을 보여준다면 퀀텀 컴퓨팅 QUBT 주가도 하반기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양자주 중에서는 리스크가 가장 큰 종목이고 여전히 실적이 매우 미미한 만큼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UBT 주가는 단기적으로 계속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투자할 기회는 언제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